아직까지 다 완성됐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그간 제가 마음의 메커니즘, 이래서 니까야에서 찾아지는 부처님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우리 마음을 설명해서 요 마음 때문에 생겨나는 삶의 문제들, 즉 마음이 이것저것 잘못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괴롭다 하는 요런 삶의 문제를 해결했고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한테 알려주셨느냐 뭐 하는 이 부분을 주목해서 가고자 하는 게, 그러니까 마음의 메커니즘이라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내용이죠. 오늘 낮에도 사실은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각각으로 공부되는 것이 아니라 고진멸도 사성제를 하나의 틀로 꿰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를 바르게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세 개를 포함한 네 가지를 다 함께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이 고진멸도 사성제를 일관성 있게 꿰고 있는 하나의 틀이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 이럴 때 결국 그것도 마음이 전개되는 과정으로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우리가 말하는 마음의 메커니즘, 이렇게 이제 낮 시간에도 우리가 좀 공감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한 번의 수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준비한 자료를 다 공부하기는 어려울 거지만 그냥 뭐 오늘 하다가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 주에 또 한다 생각하고 일단 좀 출발을 해보려고 그래요.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다.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마음이 무엇냐? 요 마음이 무엇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은 스승들이 마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제가 이거 정확히 모르지만은 그냥 창조된 거로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든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사는데 이렇게 살면 되지 이래야지. 내 마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하는 설명을 많은 스승들이 해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겠어요. 요즘 이제 심리학을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심리학과도 있고 심리 치료도 있고 요즘 보통 병원에 가면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는 쪽도 우리 마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마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풀어봅시다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허부모님,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세간적으로 만나는 이런 심리학, 심리치료 이쪽 부분에 어떤 토대가 된다 할까? 이론적 근거가 되는 마음이 있겠죠. 그 마음은 누가 주장하는, 아니면 누가 설명하는 마음일까요? 그러니까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라고 누군가가 설명을 해줬으니까 그 설명을 기준으로 해서 심리학이 생겨나고 심리치료가 있고 정신과 치료도 있겠고 하겠죠. 프로이드. 그렇죠. 이런 이야기죠. 제가 이건 잘 모르는 분야이기는 하지만, 일단 프로이드라고 하는 철학자는 우리 마음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죠. 그래서 그분 말씀에 의하면은 의식 이렇게 말하고 정식? 예?
전의식, 전의식이 있고 무의식, 무의식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말을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좀 다른 측면으로는 마음이라는 게 원래 이드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에 에고, 슈퍼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설명을 하죠. 제가 이건 잘 몰라요. 제가 부처님 공부하는 사람이지 프로이드를 배우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현재 사회에서 심리학의 토대를 이루는 학문은 프로이드가 마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라고 설명하는 이런 이론을 이제 토대로 해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건 심리학, 심리치료, 정신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될 텐데 요런 심리라고 불리는 쪽 말고 현재 가장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힐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힐링. 이게 치료 이러대. 이 힐링하는 기법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힐링 기법이 뭐가 있을까요? 운동, 또 명상. 그렇죠. 취미.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힐링 기법 어떤 게 있을까요? 명상, 취미, 명상. 많은 사람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사수 운동, 취미, 운동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힐링이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이렇게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지난번에 제가 어디 다른 모임에 갔을 때 그쪽에서는 힐링한다라고 할 때 힐링을 대표하는 어떤 기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니까 거기 분들은 명상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운동이나 취미나 하는 게 넓게 보면은 다 힐링 안에 들어갈 거고 가장 많은 사람들은 우리 지금 명상 얘기를 해도 명상이 이게 운동으로 어찌 보면 운동이 취미에 들어간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이렇게 삶의 문제에 대응하는 사람들 숫자가 명상을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건 힐링이라는 말에 어떤 뉘앙스를 좀 이렇게 좀 부과해서 보자 하면 대표적인 힐링 기법이 명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지난 월요일이죠. 거창에 있는 귀농학교에 이 자료를 교재로 가지고 가서 말씀을 나눈 건데 그 귀농하러 오신 분들은 뭡니까? 하니까 명상 이렇게 딱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진행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심리라는 쪽에서는 프로이드라고 하는 현대 철학자죠. 프로이드가 설명한, 프로이드가 해석한 마음의 구조, 이 마음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심리가 전개되고 있다면 이제 이거 힐링이라고 하는, 그래서 대표적인 힐링 기법인 명상, 이 명상을 할 때에는 명상이라는 게 아무래도 운동 이렇게 몸을 중심으로 하는 일은 아니죠. 아무래도 마음을 위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명상이란 힐링 기법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어떤 영역이라면 이 마음도 누군가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 있겠죠.
마치 심리 쪽에서는 프로이드가 해석한 마음을 토대로 삼는다면 이제 명상이라는 힐링 기법은 어떠한 마음, 누구에 의해서 해석된 마음을 토대로 명상합시다 이렇게 할까요? 이제 요 얘기를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허버분님 어떠세요? 이 누가 해석한 마음이 명상이라는 힐링 기법의 토대가 될까요? 각 종교마다 틀리겠지만 예.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상대로 명상을 하고 기독교에는 아무래도 예수님이나 하나님 상대로 명상을 합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타당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뭐 이제 다들 명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대개가 이러한 힐링 기법으로의 명상에서 이 마음은 누가 해석했을까요? 누구의 해석을 토대로 명상이 진행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니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 마음을 해석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부처님이라는 데 대해서 좀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런 공감을 할 수 있냐 하면 지금 이제 부모님 말씀하시는 기독교나 천주교나 각각의 종교마다 자기대로의 어떤 그 명상 기법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한면으로 보면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이 스승들 중에 마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마음을 설명해 준 스승이 별반 없다는 거잖아요. 다른 종교를 제가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 교회 가가지고 명상을 한다라고 할 때 그 명상이 그냥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도의 형식을 띠는 명상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 명상이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직접 들여다보면서 마음 자체를 취급하는 그런 명상은 아닐 수도 있죠. 아마도 비유를 프로이드가 이렇게 마음을 해석해냈다. 이렇게 해석된 마음 위에서 심리학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아마도 부처님이 마음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풀어내준 스승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본 거예요. 아마 요 얘기는 좀 현실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로도 다른 종교들이, 다양한 종교들이 있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러하다라고 설명해주는 종교는 좀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명상이라고 하는 힐링 기법은 부처님이 해석해준 마음을 토대로 명상을 진행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좀 대략적인 결론을 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나눠드린 이 교재의 제목을 부처님이란 말을 안 하고 수행자 고따마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목이 수행자 고따마의 마음 이해잖아요. 왜 이런 표현을 썼냐 하면 제가 이제 그 귀농학교에 귀농을 준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처럼 불교 신자들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불교 신자가 그러니까 불교 신자만이 모인 자리가 아닌 곳에서 불교라고 하는 특정 종교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불교다, 부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게 타당스럽지 않아 보여서 부처님이라는 말을 그대로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대로 수행자 고따마 경전에도 보면은 부처님의 제자들은 부처님 이렇게 부르지만 부처님 제자 아닌 분들이 부처님하고 만났을 때는 고따마 전자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수행자 고따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의 제목을 수행자 고따마의 마음 이해 이렇게 이제 잡아본 거예요.
자,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한 장을 넘겨볼게요. 중간에 꼭 필요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쭉 그냥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약 2600년 전 인도에 살았던 수행자 고타마의 삶에 대한 이해를 공부하려 합니다. 마치 프로이드가 이드, 에고, 슈퍼에고, 그리고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마음을 설명하듯이 수행자 고타마에 의한 마음 이해를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프로이드의 마음 이해가 심리학의 토대가 된다면 수행자 고타마의 마음 이해는 현대인의 힐링 기법인 명상의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1. 마음의 자리. 마음은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명상이라는 방법으로 마음을 관리하자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냥 마음하고 허공에 떠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 삶의 어떠한 그 설명 과정 중에 마음이 차지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다. 마음은 우리 삶의 과정에서 어디에 자리할까 하는 부분을 먼저 본 거예요. 마음은 행위의 원인 또는 주체입니다. 마음 심자를 썼죠. 심이 원인이 되어 몸과 말과 의로 행위하고 행위의 결과 고 또는 고멸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때 왜 행위의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날까요? 수행자 고타마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의 욕심, 성냄, 어리석음, 탐진치라고 하죠. 을 말합니다. 탐진치는 마음과는 다른 것이지만 자기의 내면에서 일어나 심을 오염시킵니다. 그러면 오염된 심은 몸과 말과 의로 오염된 행위를 하여 괴로움을 만듭니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 탐진치를 제어하면 욕탐에서 벗어난 청정한 심은 몸과 말과 의로 청정한 행위를 하여 괴로움을 만들지 않습니다. 고멸, 락 이렇게 표현하죠. 방금 읽어드린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본 겁니다. 그림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를 통해서 고와 고멸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그 앞에 심이라고 불리는 마음이 있다. 그런데 이 마음에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개입한다. 탐진치는 어디에서 생겼느냐 하니까 나의 내면의 것이기는 한데 마음하고는 다른 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위의 원인, 주체가 되는 마음, 심은 무엇입니까? 수행자 고타마의 가르침에 의하면 심은 수와 상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전개 과정, 즉 마음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수행자 고타마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일단은 우리 삶의 과정에서 마음이 차지하는 자리는 어디냐?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알아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이야기예요. 마음의 오염은 이렇게 이제 개입하는 탐진치가 있는데, 이 탐진치가 어디에서 옵니까? 라고 하니까 나의 내면의 것이기는 한데 마음과는 다른 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만약에 우리 마음이 프로이드가 설명한 것처럼 마음 전체 중에 표면에 드러나 있는 의식이라는 마음이 있고, 마음 중에 내면적인 것으로 무의식이 있고, 그 경계 지역에 전의식이라는 것이 작용합니다. 뭐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어쨌든 그러면은 이 큰 덩어리가 마음인 거라. 그죠? 그러면 마음 중에 일부가 지금 표면에서 활약하고 있고, 마음 중에 정말로 큰 덩어리는 내면에 있어서 무의식이라고 하는 어떤 상태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 이때 이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좀 수정해보자 라고 말하자면, 마음을 수정하자라는 이 작업을 누가 할 수 있을까? 뭐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그래도 지금 활동하는 이 표면에 나와 있는 의식, 이 마음이 뭘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마음을 수정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놓고 보면, 표면에 나와 있는 이 마음 자체가 어쨌든 어딘지는 몰라도 마음 중에, 즉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야. 이 마음이라는 나 중에 일부가 좀 고장이 났어. 그러니까 고장난 마음을 고치자라고 하는 것은 나 중에 일부, 표현하자면 손이 하나 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손을 잘라낸다? 손 고치자면, 그러면 이 손을 잘라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말하든 나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죠. 그런데 프로이드가 마음을 이렇게 보는 데 대해서 부처님이 보는 요 마음이라는 건, 이제 수행자 고타마가 본 마음은 어떻느냐라는 것을 지금 대표적으로 한 가지를 표현을 해본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요 마음이 행위를 하는데, 몸과 말과 만으로, 그러니까 몸과 말과 의로 행위를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 고장이 있어가지고 요것 때문에 괴로움이 만들어진다. 요 괴로움이 생겨나는 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해결을 어떻게 하는가? 기본적으로 행위를 잘해야 해결이 되죠. 그런데 행위의 원인인 마음, 심이 있다. 요 마음이 고장나지 않은 상태를 갖추어야 해결이 된다. 이럴 때에 프로이드 같으면 고장난 부분을 마음 자체의 어느 쪽에서 마음의 일부가 고장이 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면, 근데 요거는 사실은 잘 몰라요. 제가 프로이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타당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표면으로 드러나기를 하나의 마음을 놓고 의식과 무의식, 그 사이에 전의식,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그냥 마음을 통째로 하나라고 표현한 그 측면에서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 부분을 달리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행위에서 괴로움을 만드는데, 괴로움을 만든다라고 하는 고장난 상태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라고 하니까, 마음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탕진치라고 하는 이 뭔가 마음을 오염시키는 나쁜 놈이 있더라. 그래서 그 나쁜 놈에 오염되면 괴로움이 만들어지는데, 요 탕진치라고 하는 게 어디서 옵니까? 라고 할 때, 만약 이게 프로이드식이라면 마음 중에 일부에서 오겠지 뭐. 그러면 마음 중에서 그러니까 마음 중의 일부가 탐진치를 일어나게 해서 마음을 오염시킨다, 이러면은 마음이 자기 자체를, 이건 프로이드식으로 자기 자체를 고쳐야 되잖아요. 표현하자면은 팔목 하나 잘라내는 거 같잖아. 근데 부처님은 여기서 이것을 달리 봤다는 거라. 뭔가요? 여기서 표현하기를 내면적인 거긴 하지만 마음과는 다른 거다. 마음과는 다른 내면의 것. 요거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아는 색수상행식 5온 가운데 상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러한 전체적인 일을 지금 누가 하느냐 하면, 내가 하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마음을 원인으로 몸과 말과 의로 행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요때 요 나를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오치원 이렇게 말을 하잖아. 색수상행식 5온에, 그죠? 5온에 집착함이 있으면 오치원이라고 부르고, 요 오치원이 자아의식을 일으켜서, 즉 나야라고 하는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된 상태가 나야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면 그때 그게 내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5가지의 쌓임이에요. 무엇의 쌓임인가요? 오 하면 색수상행식이죠. 색수상행식 5가지인데 여기서 부처님은 어떤 설명을 하냐 하면 이 가운데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식 하나만이 마음이라는 거라. 그렇겠죠? 식이,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걸 분명히 구분하는 거라. 나를 구성하는 색수상행식 5가지 쌓임 중에 마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마음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분명히 힐링을 위한 명상의 기법이 부처님이 설명하는 요 마음, 요렇게 지금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5가지 쌓임 중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식 하나라.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대표적으로 탐진치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탐진치가 마음을 오염시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요것을 상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 오온 색수상행식이니까 나의 일부라. 나의 일부기는 한데 첫째로 색이 말하는 육체는 일단 아니죠. 육체는 아니니까 수상행식을 말할 때는 요거는 어쨌든 내면의 거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죠?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고기 덩어리는 아니라. 그런데 내면의 것이기는 하지만 식이라고 하는 마음과는 다른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거를 왜 육체라는 말로 굳이 표현을 하냐 하면 요거 몸이라는 거, 마음과 대비되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좀 잘못 알기를 색이 몸이고 수상행식이 마음이야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처님의 설명은 달라요. 부처님은 고기 덩어리인 색에다가 이 색에 대해서 내적인 과정을 거쳐서 의미 부여를 하는 색수상행식 4가지를 합해서 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오온으로 구성되는 나 가운데 색수상행식 4가지는 몸이라고 하고 식 하나만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뒤에 그냥 공부를 좀 하기로 하자고요. 근데 어쨌든 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자기 존재 이것은 오치원입니다. 오치원 가운데 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고 이 마음을 오염시키는 탐진치를 일어나게 하는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 덩어리인 육체가 아닌 내면의 것이기는 하지만 식하고는 다른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부처님이 설명하는 우리 마음에서 첫 번째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비유가 좀 여러분 어떠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마음을 제가 이해하는 거로 보면 하나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덩어리를 놓고 볼 때 마음에 고장이 좀 났어. 그러면은 고장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팔목 하나 잘라내야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말하는 수행자 곧다마가 말하는 이 마음의 문제에서는 고장난 어떤 결과를 마음 자체로 보지를 않는 거라. 마음을 오염시키는 탐진치라고 하는 요 마음의 오염은 요것 때문에 고장난 결과가 현상이 생긴다. 그런데 요 탐진치라고 하는 게 어디서 옵니까? 하니까 마음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의 것이기는 하지만 마음이 아닌 상이라고 하는 데서 온다. 그럼 이 얘기는요, 표현하자면 우리 어릴 적 만화책 같은 데 보면은 몇십 년간 목욕 안에서 때가 이렇게 낀 그런 만화도 있었디다마는 정말로 우리가
한 30년, 40년 목욕을 안 해서 때가 덕지덕지 꼈다고 치자고요. 때가 덕지덕지 끼면은 계속 목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어찌 보면 이 때도 나잖아요. 이 때도 어쨌든 나의 일부지 뭐.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아이고 창피하다. 이제 이 때로부터 좀 벗어나야 되겠다. 이러면 오래 묵은 때니까 벗겨내기가 좀 쉽지는 않겠지만 아예 작정하고 며칠간 그냥 목욕탕에 가서 뚱뚱 불리면 팔을 잘라내는 거하고는 다르게 때는 벗겨낼 수가 있잖아. 팔을 잘라내면 우리가 뭐 팔이 없는 장애인이라고 말을 하겠지만 몇십 년 묵은 때를 벗겨냈다 그래가지고 때 벗겨낸 장애인 이렇게 말을 안 하거든요. 허버는 그러겠죠.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내 마음 자체냐 아니면 비록 나에 붙어 있는 거긴 하지만 마음 자체가 아니냐 요 차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부처님이 해석하는 우리 마음, 이 마음에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 같아요. 마음이 원인이 돼서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가 잘못되어 가지고 괴로움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 괴로움을 만들지 않겠다. 달리 말하면 이게 바로 명상을 통한 힐링이죠. 괴로움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할 때 마음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자체를 자체를 수정해야 되는 일이 된다면 사실은 이게 마음인 내가 나 자신을 고치는 일이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부처님이 정확히 보아서 알려준 내용으로 보면 행위를 잘못해서 괴로움을 만들게 하는 그 원인이 사실은 마음 자체가 아니라 탐진치라고 하는 건데 이 탐진치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비록 오치온인 나라는 존재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마음 자체는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입장에서는 내 팔 잘라내는 것과 같은 아픔을 겪지 않고 그냥 목욕탕 가서 몇십 년 묵은 때를 벗겨내는 것과 같은 그런 절차로 탐진치를 일으키는 고놈을 수정할 수 있다. 요거는 후보님 요 부분이 좀 지금 갑작스러운 표현일 수 있지만 좀 이해가 돼요 이게? 동의해요. 그러면 요 부분이 그래 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었다 그리고 동의한다라는 말씀은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사실이라면 프로이드가 말하는 이런 통째로 하나인 마음보다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이야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제 왜 이거를 이렇게 보는 게 또한 중요하냐 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좀 전에 제가 기본적으로 색, 수, 상, 행, 식 5원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집착이 있으면 5치원이 된다. 그리고 이 5치원을 자기 존재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 5치원이 나다 이랬는데 요 상태에서 언뜻 생각하면은 물질은 몸이고 나머지는 다 마음일 것 같은데 부처님이 보는 것은 좀 다르다. 부처님은 요걸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 요 수상행을 명이라는 말을 써요. 물론 경전적으로 정확하게는
요 수상행에다가 촉하고 작의하고를 보태서 5개로 나타나는데 이 온 쌓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은 촉하고 작의는 쌓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수상행 3가지만을 명으로 보는 것도 타당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거 2개를 묶으면 명색 이렇게 되죠. 우현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몸과 밖의 명색. 이 몸하고 밖에 있는 것으로의 물질과 정신적인 거, 요걸 묶었어요. 그럼 밖에 정신적인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라 그래야 되나? 밖에 어떤 물질적인 게 있다라고 하면 이 물질 하나를 놓고도 제가 보는 거하고 법원님이 보는 거하고가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 내가 요 물질 하나를 내면적으로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사람마다 다 달라져요. 이건 설명을 이제 좀 많이 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허버부님을 제가 보고 허버부님을 반가워하는 거고 저기 관도버부님이 보고 허버부님을 반가워하는 게 차이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물질적으로는 똑같은 허버부님이 있지만 허버부님이라는 물질을 보고 제가 내면적으로 어떤 정신과정을 거치는 거하고 관도버부님이 정신과정을 거치는 작의 촉 수상사의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여간 명색이라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면 몸이라고 하는 이 물질하고 밖의 명색하고 2가지로 나눴다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면, 왜 구태여 밖에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뭐 이것저것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밖의 명색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밖의 명색이라는 표현은 무엇과 대응해요? 시각 아니죠. 저는 그렇게보다는 명색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밖이라고 수식해 놓은 거는 안의 명색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명색이라는 것이 아니라 있겠지만, 그런데 이걸 굳이 밖의 명색 이런 거는 안의 명색 아닌 거잖아. 그러면서 말하기를 몸과 밖의 명색 그랬어요. 이 몸은 뭘까? 몸이 안의 명색이라. 몸이 안의 명색이니까 기본적으로 명색이라고 하는 거, 물질에 대한 의미 부여, 요렇게 명색이라는 거 한 가지를 놓고는 몸이라고 하는 안의 명색과 몸 밖에 있는 모든 거, 이래가지고 밖의 명색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요거 제가 이제 자주 쓰는 말이지만은 산다는 게 뭐야? 내가 나 아닌 것들하고 관계 맺는 거지 뭐. 그죠? 이 세상을 분류하는 방법 중에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나하고 나 아닌 것들이에요. 어제 제가 원주교도소 법회에서도 이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질문을 해봤어요. 법우님,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세소자 법우님도 그 얘기를 하대요. 맞습니다. 저한테도 이 세상은 나하고 나 아닌 것들입니다. 내가 산다는 것은 내가 나 아닌 것들과 관계 맺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똑같은 거야. 명색이라고 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 이 몸이로, 어차피 몸도 물질에 대한 정신 의미 부여잖아, 그죠?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나하고 몸 밖에 있는 모든 거, 이거지 뭐. 그러니까 경에서 몸과 밖의 명색이라고 표현한 것은 몸이 안의 명색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뭐 이제 또 다른 경전에서 뭐 그런 표현들이 좀 나타나서, 일단 저는 그 몸이라는 것을 안의 명색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색수상행식 5온이라는 게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몸과, 그러니까 물질이니까 요걸 몸 이러고 수상행식을 합해가지고 정신 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건 요거 그렇게 분류를 안 해요. 분명히 이제 방금 운영경에서도 그랬고 대인연경 같은 데서 이렇게 드러내 주는 거를 보면 색수상행 요 네 가지가 명색 해가지고 요게 몸이야. 식이라고 하는 것은 명색과 대응하는 것으로서 당연히 이건 마음이겠죠. 그러면 오치온이라는 나 자기 존재는 기본적으로 식과 명색의 관계예요. 요거 달리 말하면 몸과 마음의 관계라. 그리고 대인연경 디가니까야 15번이든가 요 경전에서는 이 부분을 증명해 주는 게 뭐라고 나타나냐 하면 식, 명색의 서로 조건되는 관계 때문에 우리가 윤회한다 이렇게 나타나요. 이 얘기가 뭐예요? 낮 시간에 반복해 말씀드린 거지만 윤회한다는 게 뭐냐 하면 몸과 마음이 일단 서로 조건되는 거잖아. 몸 혼자 있어가지고 날아가지 못하죠. 마음 혼자 있어가지고 날아가지 못하거든. 몸과 마음이 함께 있어야 내가 형성되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몸은 100년짜리고 마음은 해탈에서 윤회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비록 계속 변하는 연기하는 마음이긴 하지만 죽지 못하잖아. 죽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는 생전 기간에 불균형이 있어요. 오래 사는 놈과 100년 잠깐 살고는 죽어버리는 요런 이제 불균형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래 살아야 되는 마음이 100년 기껏 살고는 죽어버리는 몸 때문에 어차피 몸 없이는 내가 구성되지 않으니까 몸이 죽으면 또 새로운 몸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나를 구성해서 살아가는 거지 뭐. 요게 윤회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죠? 어머님, 우리가 이제 이 몸으로 살다가 죽으면 이제 다음 생이 올 거 아니에요. 다음 생으로 올 때 이 마음도 전혀 지금 나하고는 관계없는 엉뚱한 마음이 새로운 몸과 만나가지고 나를 구성하는 건 아니거든. 지금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마음이 행위를 조건으로 지속적으로 변화해요. 연기하는 거죠. 연기한다라고 하는 특성을 갖는 이 마음이 변화 가운데 동일한 내 마음이면서 몸만 새로운 몸을 만나가지고 다음 생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대인연경에서는 그러니까 윤회라고 표현을 하면서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관계에 의해서 윤회가 진행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식이라는 것은 마음이고 명색이 바로 몸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사실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그렇지. 아까 이제 여기서 이 상이라고 하는 것, 탐진치를 일어나게 하는 게 내면의 것이기는 하지만은 마음과는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 도무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참 중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윤회하는 삶의 현실 이걸로 볼 때 바로 식이라고 불리는 요 마음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는데 명색이라고 불리는 요 몸은 윤회의 과정에서 계속 새로 만나야 된다 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탐진치를 일으키는 상이라고 하는 요것이 내면의 것이면서 동시에 마음의 일부 그래가지고 떼낼 수 없는 것 요렇게 된다 그러면은
윤회하는 삶이 설명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있죠. 뭐 이제 그런 측면을 다 고려해서 보면 일단은 마음 아니면서 내면의 것인 것이 탐진치를 일으켜서 마음을 오염시키고 그러면 행위가 오염돼서 괴로움이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한 거로 하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마음 아닌 다른 것. 이 부분을 제가 좀 표현을 잘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프로이드식으로 마음 자체라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을 수정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서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면, 이제 크게 보면은 오치온이 나지만 이런 윤회하는 측면까지를 다 감안해서 보면, 그죠? 이걸 다 감안해서 보면 결국 죽었다 이럴 때 다음 생으로 연결돼 가는 것은 색수상행 아니라 식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식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그러니까 오치온을 나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다음 생까지도 이어져서 가는 정말로 내가 되는 것은 마음 한 가지인 거라. 요 표현 돼요? 식과 명색이 구분되는 거고, 죽으면 식은 이어져 가지만 명색은 죽는 거야. 그러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마음 자체를 고쳐야 되는 게 아니라 상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돼서 그거를 고치면 된다.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라는 것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나 아닌 것을 고치자라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니까 좀 설명이 어렵다. 어쨌든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거라. 이런 설명에 의해 가지고 요 탐진치를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요거를 수정하자,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도록 고쳐보자 라고 할 때 요 수정돼야 되는 상이 죽은 다음에 다음 생까지도 그대로 나로 이어지는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요게 마음 자체의 일부가 아니라 이게 남이 되는 거라. 상이 하여간 탐진치를 일으키는 요 쌍냐라고 하는 요게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보면은 큰 덩어리 중에 일부이긴 하지만 마음으로 보면 마음 아닌 남을, 참 제가 설명이 어려워요. 지금 요 표현이 어때요? 요 표현이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입장에서는 요 상이라고 하는 거, 탐진치를 일으키는 상이라고 하는 게 마음 나 아니요, 나 아닌 다른 것이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 아닌 남이 된다라고 하는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여기서 핵심적인 한마디가 나오는 거야. 마음 입장에서 이 나 아닌 거 상을 대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프로이드식으로 마음 자체가 마음의 어떤 부분을 고쳐야 된다 그러면 내 자신에 대해서 손을 봐야 되는 이런 거라면, 부처님이 말하는 마음과는 다른 내면의 요것을 손보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 입장에서는 요 놈을 대상화해서 저기가 문제가 있구만 해가지고 저 문제되는 그 자리를 도려내고 수술할 수가 있다. 요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어렵죠? 요 부분에 대해서 됩니다. 미안하지만 허버부님이 요 부분을 제가 지금 어려운 이야기를 갑자기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제가 의도하는 대로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허버부님이 지금 이해하신 부분을 잠깐만 좀 한번 이해하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실래요? 그 오온을 나누면 정신과 마음인데, 예. 아니 정신과 마음이 아니고 몸과 마음. 몸과 마음인데,
보통 저는 알기로는 수상행식이 마음이라고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그렇죠. 식이 마음이고 수상행은 명이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상행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틀리게 하는 작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상에서 문제가 일으키면 식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상을 바로 잡으면 식이 바로 서게 됐다. 그렇죠. 근데 이제 고의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핵심은 뭐냐 하면, 그러면 상을 고치자라고 할 때 요 상을 고치는 주체는 누구냐 하면, 뭐 오온으로 보면 식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을 고쳐야 되잖아. 그런데 그래, 좀 전에 이제 법무님 표현하신 대로 수상행식이 마음이다 이렇게 본다면 마음 자체잖아. 자기 내면을 고쳐야 되잖아. 그런데 요렇게 설명되는 거로 보면 고쳐야 되는, 수리해야 되는 요 상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아닌 거야. 남인 거야. 그래서 마음은 상이라고 하는 요거를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아, 상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문제가 있구나. 요 부분을 좀 도려내고 바꿔줘야 되겠네. 하는, 표현하자면 의사가 자기 살을 도려내고 수술하는 일은 좀 어려운 일이겠지만, 의사 입장에서 남을 수술해주는 일은 가능하잖아요. 그런 식. 그렇다면 자기를 수술하는 거하고 남을 수술하는 거하고의 이런 차이는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부처님이 설명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거냐 하면, 마음이 스스로 자기 삶을 도려내는 수술을 하는 그러한 내가 아니라, 상이라고 하는 마음 아닌 다른 환자의 살을 수술해주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제가 이걸 표현하려고 하는 것의 핵심은, 상이 식과는 다른 것이다. 분명히 육체하고는 다른 정신적인 거긴 하지만, 그래서 내면적인 거기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요 마음 자체는 아니다. 마음의 입장에서는 남이기 때문에 대상화할 수 있다. 요거 대상화할 수 있다라는 요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건데 어떻게 잘 안 되네. 일단 마음과는 다른 내면의 것이라는 말의 의미를 법원이 그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상이 식을 변화를 시킬 수 있고 식도 다시 상을 변화를 시킬 수 있다. 그게 다른 거라. 상이 예. 식을 변화시킨다라고 보지 말고 탐진치를 일으켜서 식을 오염시킨다. 오염시켜가지고 행위가 오염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이게 크게 보면 상이 탐진치를 일으켜가지고 식을 오염시키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바꿔. 왜냐하면은 요 마음이 행위하고 나면 탐진치 때문에 그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오치온의 식이 행위할 때마다 행위가 남기는 식의 머문, 새로 머무는 식이 쌓이면서 바뀌거든. 그러니까 이 상이 병들어 있으면 병든 상이 일으키는 탐진치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오염돼서 오염된 행위를 하고 나면 오염 때문에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현상이 있고, 그 머문 식이 지금 행위 이전에 이건 내 마음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쌓임으로써 식을 바꾸는 거야. 식이 조금씩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이 작은 의미로 보면 마음을 직접 바꾸는 게 아니라 마음을 오염시키는 오염옷을 만든다. 요거를 정확히 봐야 되고, 큰 의미로 보면 그 오염된 결과로 행위 후에 머무는 식이 쌓여가지고 식 자체, 마음 자체를 또한 바꾼다. 이게 두 가지 개념으로 봐야 돼. 어렵다. 그러니까
근데 이건 여기 지금 근본적인 요 개념만 좀 법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것이기는 하지만 마음 자체는 아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뭐냐 하면 몸과 말과 의로 행위하는 그 행위의 주체, 그리고 윤회할 때 명색은 다 떨어져 나가지만 식이라고 하는 요 마음은 다음 생까지 이어져 간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오치온이라고 하는 식과 명색, 몸과 마음이 나지만 작게 보면은 다음 생까지도 지속적으로 나의 상태로서 연결돼 유지되어가는 다음 생의 나의 삶이라는 것은 색수상행, 요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떼내버리고 죽으니까 떼내버리고 식만 간다. 그러면 이 식의 입장에서는 상이라는 것은 원래 식의 일부가 아니라 남이다, 대상이다, 나 아닌 거다, 이렇게 보는 거. 근데 이제 요거를 구분하는 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우리가 이제 산엄처 수행을 하잖아요. 산엄처 수행을 하면 신수신법 해가지고 나의 내면들을 들여다봐야 되잖아. 그럴 때 마음이 느낌도 봐야 되고 찌따의 움직임도 봐야 되고 그 내면적인 것도 봐야 되고, 이럴 때 그 내면적인 것으로 상을 보는 과정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산엄처 수행을 해가지고 삼매에 들고 그러면은 이제 빤냐가 딱 들여다보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바로 요 상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요 상의 상태가 상나 과정으로 있으면 그거를 무상공부하로 바꾸는 그 일을 하는 게 수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요 탐진치를 일으키는 요 상을 남으로 강조해서 대상화할 수 있다, 대상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근데 그 부분이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기도 힘들게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거라. 그런데 하여간 요 그림에서 그걸 표현한 거예요. 어쨌거나 마음을 오염시키는 탐진치라는 것은 마음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과는 다른 내면적인 것, 즉 상에서 온다 라는 그 부분을 이제 이해한 거로 하자고요. 이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이기는 해요. 가만 있어봐. 저기 허버부님이 저기 유식 이야기를 좀 했었죠? 아닌가요? 뭐 그냥 우리가 뭐 비공식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요 얘기에서 그 유식과도 사실은 비교가 되는 거예요. 유식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표면으로 안식 내지 의식에 6가지 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6가지 식이 있고 그 밑에 좀 깊이 들어가면 말라식이라고 하는 제7식이 있다. 그리고 이 더 밑에 들어가면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제8식이 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90번이 더 깊이 가지만 그 나이가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놓고 보면 마음에 대한 이해에서 유식의 이런 주장이 프로이드가 말하는 의식, 무의식, 뭐 전의식 요쪽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부처님이 말하는 심의식이라고 하는 동일한 마음의 전개 과정, 마음의 메커니즘이 있는데 여기에 내적, 마음 아닌, 그러니까 마음과는 다른 내적인 것으로의 상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요 식이 내적인 거긴 하지만 마음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요 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보는 마음하고, 자, 유식에서 말하는 70, 80 요런 마음 이해가 부처님의 요런 마음 이해에 가깝습니까? 프로이드식의 프로이드식이라고. 그죠? 저는 사실은 제가 비너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요 유식 이야기는 안 했어요. 뭐 남들한테 뭐 우리 얘기 굳이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봐야 돼. 제가 관도부부님 그 유식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법회에서 잘 좋아했죠. 사람들은 유식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 심리학의 뭐 아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얼마나 멋있어 논리가. 그런데 따지고 보면 유식이 주장하는 바가 부처님이 설명하는 마음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는 유식학자들이 뭐 대표적으로 해간 뭐 미륵, 마명, 세친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주장한 바에 의하면 깊은 산매에 들어가가지고 깊은 산매 가운데에서 제7식 말라식과 제8식 아레아식을 찾아냈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삶이라는 것이 이러이러하게 그 괴로움의 문제가 있는데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마음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마 우리가 지금 마음의 메커니즘을 찾는 거하고 뭐 같은 개념일 거예요. 마음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데 부처님이 설명한 이 마음의 문제를 놓고는 삶의 문제를 못 풀겠다. 그러니까 무언가 부처님이 설명하지 않은 거라해도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당신들께서 깊은 산매에 들어가서 보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표면적으로 있는 6가지 식과는 다르게 그 밑에 말라식, 아레아식이라는 신층의식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알기로는 요 말라식을 이렇게 대응을 시키고 아레아식을 심 이렇게 대응을 시켰던 거. 그래서 유식에서도 요 식이 심의식을 이야기하거든. 그런데 부처님이 말하는 아직 그 얘기를 안 들어갔지만 부처님이 말하는 심의식하고 그 유식에서 말하는 심의식이 달라요. 왜 다릅니까? 라고 하니까 하여간 유식을 하는 그분들이 당신들이 깊은 산매 속에서 70과 80을 찾아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찾아냈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당신들이 찾아내기 전에는 불교에서 이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 얘기 달리 말하면은 삶의 문제를 푸는데 해결하는데 부처님이 그간 설명해준 어떤 방법에 의해서는 이 문제가 설명이 안 돼. 부처님이 다 설명하지 못한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았어. 이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 부처님은 표면에 있는 마음 말고 더 안쪽에 70, 80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이 70, 80을 발견함으로써 그분들에 의하면은 삶의 문제를 풀었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면 부처님은 삶의 문제를 못 푼 거지. 그러면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이 아닌 거죠. 또 사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법회에서 그래서 자랑삼아 계속 이야기하는 게 부처님이 설명한 그 내용을 가지고 보니까 삶의 문제가 풀어지더라. 12연기가 해석이 됐잖아요. 니카야를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분명히 니카야에 의하면 그러니까 유식을 하신 분들이 이걸 못 본 거예요. 요 말라식이다 아레아식이다라고 설정한 요 부분이 사실은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이게 마음과는 다른 내면의 것이다. 이걸 못 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왜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금도 뭐 아비담마가 됐든 뭐 주석서가 됐든 어디든지 간에 상을 뭐라고 불어요?
상이 지각이다, 인식이다 이렇게 풀잖아. 근데 우리가 니카야로 본 바에 의하면 실제로 지각한다, 인식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을 분별해서 아는 작용은 시기하는 거잖아. 그리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적인 개입, 내적으로 작용하는 어떤 거, 이렇게 상의 자리를 찾아줬잖아요. 근데 하여간 뭐 그게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지 모르지만 이 찢다라는 마음을 자리를 잘못 매겨주다 보니까 생겨난 건지, 상 자체를 지각이다, 인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생겨난 건지 뭐 잘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그 마음을 심의 식이라고 하는 이런 그 니카야에서 설명하는 대로의 그 표면적인 전개 과정으로 설명해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 삶에는 내가 표면적으로 행위하는 거 말고도 심층적으로, 내적으로 개입하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 내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을 풀어내려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각이다, 지각작용, 인식작용 해가지고 그 니카야에 의하면은 윈자나 시기하는 작용을 시기고의를 한다라는 것을 못 봤겠지. 어쨌든 그걸 못 보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 갖다 놔버렸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 저기 아비담바 어떤 해석서를 봐도 식은다, 지각, 인식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게 문제라. 그러다 보니까 상을 그 자리에 갖다 놓으니까 부처님이 말하는 이 마음과는 다른 내면의 것을 분명히 뭔가 개입하는 거는 있는데 그걸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 부처님 이걸 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내적인 것, 이걸 설명하려니까 결국은 마음에 대해서 따지자면 뭐 깊은 산매에서 보았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라면은 상을 보았다라고 해야 되겠는데, 상이라고 하는 걸 엉뚱한 자리에 놨다가 이미 자리를 매겨놓다 보니까 그걸 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상은 이미 딴 데서 쓰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심층적인 마음을 발견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유식이 갖고 있는 맹점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두 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분명히 지금 프로이드하고 부처님이 심의식의 전개에다가 내면적인 것으로의 상을 말하고, 프로이드는 그냥 통째의 마음을 가지고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이렇게 말하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유식은 분명히 프로이드에 가깝죠. 프로이드 적이지 뭐 완전히. 이렇게 보면은 유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깊은 신뢰를 가지지 않아야 된다. 뭐 결국은 그래요. 유식도 니카야가 아니거든. 해신불교 같은 거, 해신불경이 유식불교의 그 소위경전이죠. 그거 뭐 부처님이 말한 건가?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에이구, 길을 조금 잘못 들면 시작하다가 끝나. 아무튼 첫 번째 단락을 이제 이렇게 그 마음이 있고 탐진치라는 것은 마음과는 다른 내면의 것에서 일어납니다라는 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을 뭐 제가 좀 멋없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이제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상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분명히 마음과는 다른 내면의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바로 마음과는 다른 내면의 것으로 상을 설정했기 때문에 프로이드나 유식에서 말하는 그러한 마음의 해석과는 다르게 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윤회한다라는 측면을 감안하면 그것이 타당하다. 왜? 식이 윤회하는 거니까 이런 측면까지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